안녕하세요. 오늘은 뜬금없이 드라마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역사 드라마를 봤는데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재밌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몽골과도 조금 연관이 있긴 합니다. 한국에 끼친 영향도 당연히 있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에 관련된 드라마입니다. 트로츠키라는 드라마입니다. 레프 트로츠키 또는 레온 트로츠키라고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관련된 드라마인데요. 많은 분들께는 아마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러시아 인물이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라는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보니 더더욱 알아선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숙청을 당하면서 이 트로츠키라는 인물의 업적과 자치를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레닌이 연설하고 있는 사진에서도 그 옆에 있는 트로츠키를 지워버렸을 정도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 생각하고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 드라마는 20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러시아에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저는 러시아 드라마는 처음 봤는데 소감 먼저 말씀드리면은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또는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빠른 전개, 편집, 영상미 등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숨죽이고 장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보통 드라마 볼 때 이렇게 막 스킵하면서, 원래 러시아는 에이젠슈타인이나 타르코프스키 같은 천재적이고 예술적인 감독들로 예전부터 명성이 자자했었고요. 러시아로 영화 공부하러 많은 분들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러시아의 제작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트로츠키 역을 맡은 콘스탄틴 하벤스키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하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트로츠키를 보는 것 같은 연기를 펼쳐주고, 레닌을 맡은 배우 역시 정말 열연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배우, 엑스트라 배우 한 명 한 명조차도 허투루 연기하지 않고 정말 보는 사람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얽혀 있는 얘기인데요. 대학 신입생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신입생이 되면은 이제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막시즘 또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죠. 이건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를 하면서 반공화 또는 우경화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균형 감각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당시 젊은 혈기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듣고 피가 솟구치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때 접한 인물 중 하나가 트로츠키였고, 드라마를 통해서 트로츠키의 일생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트로츠키란 인물에 대해서 생소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츠키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라마 내용에 대한 소개도 될 거고요. 다만 러시아 혁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욱 드라마를 재밌게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으니 다른 곳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로츠키는 유대인입니다. 본명은 레이바 브로인슈타인.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유대인은 차별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인은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크게 없었던 탓도 있지만 자신의 혁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시베리아 형무소 시절 간수의 이름이었던 트로츠키를 따와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2년 만에 탈출해서 당시 러시아 혁명가들이 집결해 있던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되는데요. 혀에 면도날을 문 것 같은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빈틈없는 언변, 그리고 화려한 글솜씨로 당시에 주변 혁명가들을 박살을 내곤 했는데요. 이를 본 레닌이 트로츠키를 중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토론과 연설의 달인이었던 레닌조차도 트로츠키에게는 꼬리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만큼 주변과 타협하지 않는 완고함으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닌과 함께하고 레닌을 존중했지만 결코 레닌을 무작정 따르지 않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고요. 심지어
레닌이 러시아 사회민주당에서 다수파를 뜻하는 볼셰비키로 분파했을 때도 트로츠키는 소수파를 뜻하죠. 멘셰비키에 입당할 정도로 자신만의 원칙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1912년 2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임시 정권이 들어섰을 때야 비로소 트로츠키는 두 번째 망명길에서 귀국하면서 볼셰비키에 입당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0월 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레닌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혁명을 완수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모두가 반대하고 있었을 때 오직 트로츠키만이 레닌의 의견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이 핀란드로 도피한 사이 직접 적유대라는 무장 조직을 결성해서 임시정부를 하룻밤 만에 전복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10월 혁명이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사상자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무혈혁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군대조차 임시정부를 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방어를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당연히 레닌의 무장봉기에 동조하고 선두지휘했던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내에서 바로 2인자의 자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의 첫 외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직접 적군, 붉은 군대라고 하죠. 적군을 직접 조직하고 국방장관으로서 멘셰비키와 왕정 복고파가 뭉친 백군과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닌이 자신의 후계자 자리임을 천명하는 부의장 자리를 맡으라고 했을 때도 트로츠키는 이를 거절할 정도로 자신의 권력보다는 소비에트 혁명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했을 정도였고요. 권력에 대한 무욕심이 결국 스탈린한테 권력 싸움에 패배해 멕시코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멕시코 망명 중인 트로츠키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온 캐나다 기자죠. 프랭크 잭슨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트로츠키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왜곡된 내용은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는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혁명과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차 대전 중 독일과 체결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혁명 직후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핀란드, 라트비아 한 이 정도 등의 지배권을 포기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조약을 독일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군과의 내전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현재 러시아인들은 그 무자비한 학살자이자 독재자인 스탈린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독소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1차 대전 당시 잃었던 영토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멕시코 망명 생활 중 세계적 화가였던 프리다 칼로들 아시죠? 프리다 칼로와 부적절한 사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고요. 아주 둘 사이를 노골적으로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아니 80대 노인네랑 30대 유부녀랑 그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을 이미 알아채고 트로츠키가 이제 그냥 떠나려는 자객을 계속 이제 자극해서 암살을 부추긴다라는 장면이라든지 특히 레닌을 약간 좀 덜 떨어진 인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혁명 장면에서는 레닌이 뒤늦게 나타나서 트로츠키에게 왜 그랬냐며 추궁하는 장면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트로츠키가 혁명의 모든 공을 레닌에게 돌릴 테니 나는 유대인이니까 레닌은 그저 올라가서 승리를 발표하면 된다. 모든 건 레닌의 공이 된다. 라는 이제 말을 하자 레닌이 그래 하면서 좀 얼빵하게 순수하게 트로츠키의 말 그대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이 두 사람을 폄훼하기 위한 왜곡인 거고 이는 현재 러시아 또는 푸틴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레닌은 자기가 죽기 전 후계자에 대한 평들을 남깁니다. 트로츠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오만하고 독단적인 면이 강함으로 주변에서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평을 남겼고요. 스탈린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잔인하고 성격이 급하다. 그를 서기장에서 해임해라 라고 의견을 남깁니다. 사실상 트로츠키를 후계자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스탈린은 숙청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셈이죠. 하지만 이 메모를 스탈린이 먼저 보면서 스탈린이 감추어 버렸고 결국은 스탈린이 권력에 오르게 되고 30년간 1인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트로츠키가 스탈린 대신에 1인자의 자리에 올랐더라면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을지 굉장히 상상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트로츠키는 지속적으로 즉 세계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된다. 서유럽 국가들로 혁명을 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고요. 실제로 독일 혁명에 자신이 직접 지원을 하러 가겠다 라고 손을 들 정도였지만 레닌과 스탈린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을 정도입니다. 트로츠키한테는 소비에트 내에서의 권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많은 서유럽 국가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공산 정권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면에 스탈린처럼 자신의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졌을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야 많습니다. 왜 트로츠키는 연속혁명론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일국혁명론을 주장했으며 스탈린의 정책이었던 중공업 개발 계획 역시 사실은 트로츠키의 생각이었다라는 점, 혁명 이후 항상 등장하는 반동 세력에 의한 반혁명 사태, 보나파르트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한국에서는 4.19 혁명 이후, 러시아 혁명에서도 러시아 혁명 이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재밌는 사실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탈린 집권 이후 공산주의는 독재 권력과 동의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티토, 카스트로 그리고 몽골에 또 있죠. 처이발상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까지 모든 공산주의 정권의 권력자들이 스탈린을 롤모델로 해서 잔인한 숙청을 통해서 1인 독재, 일당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공산주의를 활용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우리 충실하게 공산 정권을 이끌자라고 얘기했던 트로츠키는 이제 배반자로 낙인 찍혀서 각종 이제 이름이 붙죠. 수정주의자, 분파주의자,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거의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트로츠키주의자 하면은 최고의 심한 욕이 돼버렸을 정도가 됐습니다. 스탈린처럼 권력 오래 유지하려면 스탈린이 하던 거 그대로 다 따라 했어야 됐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혁명은 20세기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당연히 조선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에 레닌을 찾아온 한인 독립운동가들에게 레닌은 80만 불 정도의 독립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만 불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리고 몽골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내전 당시 적백 내전에서 패배한 백군의 운게른 슈테른베르크 남작이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몽골을 점령하고 있던 중국군을 격퇴하고 자신이 직접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복특한을 왕으로 복위시킵니다. 자신의 평소의 꿈이 칭기스칸 제국을 부활하는 거였다라고 하니까 왕정이야 당연한 결과였겠죠. 결국 러시아 적군에 의해 패배해서 사형당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그때 레닌을 설득해서 적군의 지원을 받아냈던 사람은 몽골 독립의 영웅이죠. 인민의용군 총사령관 수바타르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트로츠키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는 한글 자막으로 보실 수 있지만 러시아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